되고 지킴터가 되겠습니다. 꿈터, 놀이터, 지킴터, 지역 아동센터. Hey brother, 100kg 넘는 이들의 자유선언 들어봐 4XL 100kg 넘는 바디 스타일 4XL 100kg 넘지 않는 바디 스타일 4XL 덩치가 크든 크지 않든 스타일의 자유를 4XL. 꿈과 청춘이 만나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문화와 예술이 싹트는 곳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은빛 꿈의 날개를 달아줄 서울문화예술대학교 글로벌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서울문화예술대학교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남심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4, 3, 2, 1. 속보. 50년간 짜장면 50배, 소주값 20배 상승. 참 어렸었지.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9일 목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카니발의 그땐 그랬지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50년 동안 짜장면 50배 소주값 20배 상승이었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 하면 뭔가 특별한 날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족 외식 메뉴였던 게 정말 옛날이죠. 요즘은 뭐 그렇진 않습니다. 한 그릇에 1,500원, 2,000원 하던 시절도 있었고 요즘은 한 그릇 가격이 5, 6,000원. 1970년에는 한 그릇에 100원이었대요. 예, 지금은 5,000원. 50년 동안 짜장면 한 그릇이 50배 뛴 거. 예. 서민의 술 소주도 한 병이 65원이었다가 지금은 1,260원, 20배 올랐고 시내버스 요금은 지금 1,200원이니까 120배가 올랐고 택시 요금도 60원이었는데 현재는 63배가 뛰었습니다. 예. 수치로 보니까 물가가 많이 상승했네요. 경제가 상승한 거기도 하고 경제가 성장한 거기도 하고 그리고 집값은 대체 얼마나 올랐을까 이것도 참 궁금합니다. 자,
서로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치열하게 토크하는 날, 이종범 작가와 배텐 월드컵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치열하게 토크를 하게 될지 기대해 주시고요.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문자 소개 타임 프리선언 없이 바로 본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배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톡톡톡 예뻐지는 소리 톡스앤필몰에서 마스크팩 세트, KFA 공식 사용구 나소에서 최고급 축구공 투지FA를 드리니까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텐은 노랑통닭, 삼정 그린코아, 미래신용정보, 유한양행 지르텍, 삼성 에어드레서, 치킨의 바른기준 바른치킨, 지프코리아, 반올림 피자샵, 카카오티 대리, 가마치 통닭, 60개 치킨,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이부자리,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2588 대리운전,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한화, 베스킨라빈스, 쌍용자동차, 클레어 공기청정기, 동서식품과 함께합니다. 유해진입니다. 노랑통닭 알싸한 마늘치킨, 부글부글 끓는 가마솥에 맛있는 치킨을 튀겨서 알싸한 마늘을 차차작 다져서 소스를 치킨에 쫙. 아우 벌써부터 침 고이네. 착한데 맛있다. 노랑통닭 알싸한 마늘치킨. 덕은에서 한강수변공원 and 지식산업단지 and 주상복합단지 and 상암 DMC까지 이 모두를 한 번에 품은 상가 엔라이프몰. 나 벌써 투자했지. 한강수변공원 스트리트형 상가 덕은 삼정 그린코아 엔라이프몰. 분양문의 1600-6502. 채권 회수 어떻게 하세요? 고려만 하지 말고 애쓰지도 말고 자 미래 해보세요. 이렇게 미래 신용정보, 미래 신용정보, 미래 신용정보, 미래 신용정보, 미래 신용정보, 미래 신용정보. 내 채권의 미래는 미래 신용정보. 1833-9610.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에릭남과 함께하는 에어드레서 차차. 에어드레서 다 같이 랄랄랄랄라. 손을 깨끗이 씻고 옷은 에어드레서에 착착. 이젠 매일 에어드레서 하세요. 삼성 에어드레서. 경들의 말이 오라. 랍스터 새우와 치킨의 만남이라니. 72시간 숙성된 감칠맛 나는 매운맛에 홀린 것도 다 이해해. 그래서 시켜봤어. 시작은 한 5마리 정도? 바른 치킨에서 대세 레드 치킨을 만나다. 나 이 치킨 탐나. 또 시켜줘. 당신의 마지막 모험은 언제였는가? 그토록 기다렸던 모험의 기회가 온다. 집 블랙 프라이데이 10월부터 11월까지 최대 20% 할인. 놓쳐선 안 될 기회를 잡아라. 블랙 프라이데이즈 집. 미녀 개그우먼 박나래예요. 피자가 다 거기서 거길까요? 반올림만의 생효모도에 반올림만의 토핑을 한가득, 반올림만의 갈릭 소스를 찍어. 반올림을 모르시면 아직 피자를 모르시는 거예요. 맛도 가격도 대체 불가. 반올림 피자샵. 365일 초특가 대리운전 카카오티 대리 이코노미 출시. 이제 초특가로 대리 타자. 첫 이용 시 5,000원 할인. 12월 31일까지 자세한 내용 카카오티 앱 참조. 보고 싶은 친구에겐 I miss you so much. 사랑하는 가족에겐 I love you so much. 유황 먹은 가마치 통닭으로 당신의 마음을 전해보세요. 부드러운 통다리와 통날개 운명적인 만남. 가마치 콤보 출시. 가까운 가마치 통닭을 찾아보세요. 통닭은 역시 마치마치 가마치 통닭. Excuse me. 늘 먹던 걸로 주세요. 한 마리 반. 60개 치킨. 완전 살아있어. 내일 새기름 60마리만. 맛있는 60개 치킨 60. 누가 다 먹었지?
설득력은 없지만 눈욕은 있다. 공신력은 없지만 사심은 있다. 재미로 하는 자강두천 월드컵. 베텐을 위한 베텐 월드컵. 작업실 천장위 고양이들과 함께 작업하는 분이죠. 청강대학 교수 겸 웹툰 작가,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달리 아빠 이종범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예, 그 작업실 천장에 고양이 가족이 사신다고? 사실은 예, 쥐일 수도 있는데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작업하는데 계속 위에서 이렇게 투다다다 소리가 들리거나 뭐 이렇게 푸시럭푸시럭 들려요, 소리가. 윗집은 없는 거죠? 윗집이 있죠. 그러니까 윗집과 저희 작업실 천장 사이 공간이겠죠, 아마도. 근데 고양이 그냥 가족이라 윗집 사람들 아니에요? 윗집 사람들이라고 하기엔 너무 발소리가 귀엽습니다. 뭐 아이가 뛰어다닐 수도 있고. 아니요. 그거는 절대로 현생 인류의 발소리는 아닌 것 같고. 귀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고양이 가족이라고 생각하기로 한 순간부터 마음이 편해졌어요. 고양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정신승리의 변용인데. 예. 고양이 가족인 것 같아요. 그 새끼 고양이 소리도 나고. 제가 이제 한옥에 좀 살아가지고 네네네. 그런 약간 야생 동물은 아니지만 도시형 야생 동물들에게 조금 익숙한 편인데 네. 발소리를 고양이들은 별로 내질 않습니다. 그렇죠. 고양이들은 야옹 소리가 가끔 날 나요. 뿐이지. 나 소리 나요? 나요. 소리 나요. 그걸로. 그러니까 워낙 그 동네가 고양이가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냥 고양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는 건데 가끔 새끼 고양이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발소리 내는 거는 쥐들이 많이 내고요. 쥐라고 그 소리가 쥐면 진짜 거대 쥐인데. 그래요? 두다다다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쥐의 온상이라 고양이들이 가끔 맛집처럼 들려서 고양이들이 야옹거리는 소리 들렸을 수도 있고. 레스토랑. 예. 저의 마음속의 평화를 싹 앗아가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 강아지 달리. 네. SNS에 많이 올리시잖아요. 저희 가족이죠. 예. 8110님이 이종범 작가님 SNS에 올라오는 달리 사진 보면서 힐링합니다. 달리는 작가님의 턱수염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희 집 아이는 아버지의 턱수염을 싫어하시거든요. 저희 집 달리의 관심사 바뀐 것 같아요. 예.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수염을 처음에 길렀을 때는 약간 못 알아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예. 아무튼 관심이 없어요. 뭐 제가 얼굴을 비비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얼굴 비비지 않나요? 강아지? 저는 그냥 이렇게 손으로 뭐 긁어주고 이러는데 예. 그냥 이렇게 뽀뽀 가끔 하고. 거의 강아지 이렇게 그 재롱 피우느라고 누우면 배에다가 얼굴 그냥 비비게 되지 않습니까? 달리가 나한테 비비는군요. 근데 제 수염은 그 아이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그냥 그 아이는 무조건 먹을 것에만 온통 신경이 갔기 때문에 예. 먹을 걸 주면은 수염 사랑할 거예요 아마. 안 주면 뭐 수염 없어도 미워할 거고. 얼굴 안 부비시는구나. 잘 안 부빕니다. SNS 올리는 거 보면 거의 막 끔찍하게 생각하신 것 같아서 하루 종일 물고 팔고 하실 줄 알았는데. 손으로 엄청 놀아줘요. 예. 야기저기 막 간지럽히면서. 자, 그 7248님 작가님 SNS를 보면 어떤 건 잭에 올리고 어떤 건 인별그램에 올리시던데 잭과 인별그램 기준이 뭡니까? 사진 찍으면 다 인별그램 올립니다. 잭에 올리는 거는? 잭에 올리는 거는 글만 써야 될 때. 네, 저희 사실 인별그램 잘 안 써가지고요. 쪼랩이에요. 쪼랩인데 예. 좀 사진을 많이 찍어서 좀 많이 올려볼까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 책에도 올리시던데. 그렇죠. 거긴 좀 더 이제 개인적인 친구들 느낌으로 긴 글 쓰고 막 이럴 때 쓰죠. 가끔 뭐 웹툰보다 SNS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요. 웹툰 작가가 연재를 시작하면 SNS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연재 들어가면 엄청나게 해요. 예, 역시 인싸라고 하신 분 있고. 인싸면 사람을 만나러 가죠. 잭이 뭐냐고 하신 분인데 잭이 그 트위땡. 네. 예, 땡위터 이렇게 그죠, 보시면 그죠. 되고. SNS 중독이냐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중독이죠. 중독이에요? 네, 저 인정합니다. 중독 인정. 연재 들어가면 중독되고요. 연재 끝나면 또 약간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잭잭이 그거는 네네. 저도 사실 옛날에 많이 썼거든요. 그러셨죠. 처음 나왔을 때. 네네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많이 꺾이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죠, 사실은.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옛날 건 그냥 계정을 폭파시켜 버렸고. 그러셨어요. 예. 트럼프 팔로우 해놓으려고 하나 했습니다. 세계 정세 보는. 예. 트럼프가 뭐라고 하나. 사실은 굉장히 핵잼이거든요. 예. 저는 제 만화 독자분들이 거기 많아요. 그래가지고 반응 보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하여튼 거의 뭐 대부분의 SNS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도란프 전용 SNS. 재밌겠다. 잭잭이. 근데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풍성합니다, 소식이. 근데 꿀잼이긴 하죠. 예. 네네네. 자, 매주 이 시간은 베텐 청취자들이 원하는 주제를 모집해서 베텐만의 랭킹을 정해보는 시간입니다. 원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베텐 목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선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베텐 월드컵 이번 주 주제를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제는 바로 결혼식장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최악의 민폐 하객 월드컵입니다. 네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결혼식장에서 가장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을 뽑아보겠습니다. 네. 결혼식장 최근에 가셨나요? 네,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고요. 네. 저는 그 제 결혼식 경험도 있고, 한 작년까지는 많이 갔죠. 저는 올해 생각해보니까 결혼식 간 게 한 명. 그쵸. 예. 거의 못하죠. 한 명만 갔었고 그때도 좀 걱정스러웠었고. 저는 근데 예전에 웨딩 밴드를 거의 한 7, 8년 이상 했기 때문에 거의 전국의 웨딩 홀을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웨딩 홀 분위기가 아주 익숙합니다. 웨딩 밴드 하면은 짭짤한가요? 쌍춘년 때 굉장했죠. 어허. 그때 아주 호재였고요. 평소에는 뭐 하루에 여러 군데 다니기도 하나요? 그래야 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주말에 하루에 그래도 한 3-4팀씩은 뛰어야 주말 해가지고 바짝 벌죠. 어허. 그걸 직업으로 해도 괜찮을 정도입니까? 직업으로 하신 분들 많았어요. 저도 그대로 갔으면 직업이 됐을 뻔했어요. 이렇게 그래요? 기업체를 만들려고 할 때쯤 나왔죠. 털보 밴드라고 하신 분. 그렇죠. 털보 밴드. 그때는 털이 없었습니다. 만화가를 해야 되니까 갑니다. 그러면서 나왔죠. 저는.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러면 후보를 발표해 주시죠. 결혼식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최악의 민폐 하객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먼저 A조 후보 1 너무 편하게 입은 추레한 패션. 후보 2 사연 있는 사람처럼 펑펑 우는 사람. 후보 3 신랑 신부 흉보기. 후보 4 과음. 다음 B조입니다. 후보 5 신랑 신부보다 더 꾸민 과한 패션. 후보 6 축의금은 적게 내고 일행을 다 데려오는 사람. 후보 7 결혼식은 안 보고 식당으로 직행하는 사람. 후보 8 시끄럽게 떠들기. 결혼식 민폐 하객 저는 사실 딱히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결혼 안 하기도 했고 결혼식장에 뭐 사회자로 가거나 그냥 하객으로 가도 딱히 마주친 적이 별로 없긴 한데. 사회는 많이 보셨겠군요. 사회자석에 있어서 모를 수도 있죠, 사실. 그럴 수도 있죠. 웬만한 민폐는 그 홀 바깥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예. 물론 가끔 이제 뭐 자리가 부족해가지고 왜 못 앉게 하냐 나 돈 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예. 거기서도 손님 의식. 왜 내가 여기 앉아? 이런 식으로. 또 왕 오셨구나. 예. 보통 그러면 이제 홀을 한 군데 더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TV로 보면서 그죠. 음식 빨리 먹을 수 있는 곳. 이쪽은 직관, 예. 그쪽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내가 저기로 가야 되냐고 하시는 어르신을 한 번 본 적은 있는데. 그럼 그 포켓몬은 굉장히 레어한 포켓몬입니다. 예. 근데 하여튼 그분을 보고 그냥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멀리서 오셨고 그죠. 가까운 친척이면 다리가 너무 아프고 예.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아주 레어한. 그리고 사실 저희는 그렇잖아요. 중계방 가는 게 꿀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밥을 빨리 먹을 수 있고. 그럼요. 예. 그쪽이 꿀인데. 그걸 왜 싫어하실까? 직관 파시네요, 그분은. 예. 지금 배태는 본방만 있습니다. 현재는. 내가 이럴까봐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혹시 이종범 작가 결혼하셨을 때 민폐하기 없었습니까? 걸리적거렸던 사람. 없었어요. 저 때는 없었고 거의 뭐 만화가 협회 총회 수준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웹툰 작가들. 만화가 분들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민폐라고 하기도 못한 게 그냥 바글바글한 상태로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이말년 작가 왔습니까? 왔죠. 궁금한데 정장 입었습니까? 아니요. 뭐 입었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편했어요. 혹시 슬리퍼? 슬리퍼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아무튼. 예. 주호민 작가 왔나요? 그 호민 형은 멀끔하게 하고 왔죠. 정장 입고? 네, 멀끔하게 하고 왔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바로 뒤에서 시선 강탈하고 있었죠. 사진을 찍는데 자꾸 나 말고 저쪽을 보는 거예요, 모두가. 아무리 잘 차려 입어도 사실 시선 강탈을 하는 민폐이긴 하네요. 그럼요. 블랙 앤 화이트 그 딱 하나만 존재하는 그 두피이기 때문에. 예. 시선 강탈. 이말년 작가 뭐 입었었는지 찾아봐야겠다. 찾아보면 재밌겠는데. 찾아볼게요. 한번. 근데 정장 안 입고 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까? 웹툰 작가들은 개성과 뭐 이런 걸 중시하시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 정장이 드물었어요. 만화가들 모아놓으면 거의 다 캐주얼 룩이기 때문에 저 혼자 정장 딱 입고. 예. 알겠습니다. 네. 김풍 작가 오셨나요? 왔죠. 뭐 입으셨나요? 그냥 멀끔하게 입고 왔던 것 같아요. 네, 멜빵 입었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결혼식장 눈살찌 뿌려지는 민폐 하객 월드컵 A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1번은요. 너무 편하게 입은 추레한 패션. 네네. 격식을 차리지 않고 추리닝, 등산복 등을 입은 경우입니다. 찬성 의견은요. 괜히 상황에 맞는 옷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옷은 상황에 맞게 입고 가야죠. 제 결혼식에 친구가 추리하게 입고 왔다면 바로 손절각 아닙니까? 반대 의견은요. 그 옷이 진짜 최선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봐줍시다.
인정론이네요. 그렇군요. 혹시 기안84께서 오셨나요? 왔던 것 같은데 왔나 안 왔나? 옷차림 기억이 안 나시고. 네, 그러니까 거의 다 정장을 안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마음 놓고 편하게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오늘 웹툰 작가 결혼식이니까. 그죠. 종범형 결혼할 때 어차피 다들 편하게 입고 올 거야 이러고. 진통경이었어요. 신부 측은 다 굉장히 이렇게 정갈하게 입고 신랑 측은 그냥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이종범 작가도 혹시 다른 결혼식 갈 때 편하게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좀 멀끔하게 입는 편이에요. 역시 또 인싸다 보니까. 이렇게 딱 자켓 입고 미제 양복 입으시고. 깔끔하게 입어야죠. 그래요. 정장이 오히려 눈에 띄겠네요. 웹툰 작가 결혼식에서. 맞아요. 네. 자, 아무튼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네. 저는 물론 미혼이기 때문에 이런 네네.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지만 네네. 저는 결혼식장에 갈 때 네. 제일 불편한 게 정장 입는 거거든요. 사실 뭐 몸에 편한 옷은 아니잖아요. 예. 근데 대장님은 거의 정장을 입고 가야 되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아나운서다 보니까 정장이 거의 저희 교복처럼 돼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사실 아나운서지만 정장 굉장히 싫어합니다. 한번 후디 입고 사회 봐봐요. 더군다나 저는 사회를 보지 않으면 이제 거의 가질 않았었고 그렇죠. 왜냐하면 주말에 중계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 사회를 안 봐도 어지간하면 안 가는 편이었는데 가면 또 약간 정장처럼 입어야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결혼식장 안에서 신랑을 제외하고 예. 유일하게 장갑을 끼는 남자거든요. 사회자가. 전 벗습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종이 가끔 넘길 때 안 넘어가면 그치, 맞아. 신문 치기도 어렵고 그치.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 가슴에 꽃을 꽂고 장갑을 딱 입는데 끼는 예. 남자가 단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편하게 입으면 좀 그렇죠. 네. 극한 직업 배성재 수트라고 하시면 있고. 자, 다음 후보. 후보 2번은요. 사연 있는 사람처럼 펑펑 우는 사람. 결혼 시작부터 끝까지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면 무슨 사연이 있나 생각하게 됩니다. 찬성 의견은요. 좋은 날 튀는 행동은 오해를 사는 법이죠. 괜히 상대 측 가족이나 지인에게 큰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지인 결혼식에서 진짜 엉엉 우는 사람을 봤는데요. 우는 소리 때문에 엄청 방해됐어요. 반대 의견은요. 모르는 사람 결혼식만 가도 눈물이 흐르는 걸 어떡합니까? 눈물샘이 조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울어주면 감동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왜 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네. 사실 어마어마하게 절친한 친구, 네, 형제 같은 사람이 결혼을 한다면 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네. 진짜 친자매처럼 생각했으면 친구가 울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가끔 이제 영상을 네. 뭐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죠, 이런 그죠. 장면들이 굉장히 찡하게 만들어 놓거나 연출이 잘 됐어요. 그런 게. 예. 네. 그리고 이제 저처럼 진행을 잘하는 사람이 있거나 감동 먹어서? 예. 그래가지고 네네네네. 진행을 잘해가지고 그 부모님과 이제 신랑 신부가 인사할 때 특히 울음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 울리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잖아요. 저도 사회를 많이 봤는데 예. 울려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울어줘야 그죠. 내가 오늘 진행을 말끔하게 했구나. 오늘 이런 제대로 생각이 됐다. 듭니다. 예.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반대 의견 약간 일리가 없습니다. 울음의 장르가 있어요. 진짜로 감동해서 우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축사를 읽다가 말하는 도중에 이러면서 나오는 그렇죠. 그런 게 감동 포인트지. 식 내내 어디 구석에서 펑펑 울고 있다. 그건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흐르거나 눈물을 찍어내거나 이런 장르여야지 감동 포인트인 거지. 예. 그리고 그냥 괜히 잘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예. 사실 크게 신랑 신부랑 스토리가 엮인 게 없는데도 그냥 좀 찡한 부분이니까 울어요. 약간 어린애처럼. 그런 분은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서도 고향감에 약한 분들이 있어요. 고향감. 그렇죠. 지금 뭔가 되게 좋은 상황이다 그러면 예. 괜히 벅차오르는 분이 있어요. 갱년기도 그렇고. 갱년기예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자, 다음 후보. 후보 3번은요. 신랑 신부 흉보기. 신랑 신부부터 하객들 결혼식장 비판까지 수군수군 흉보는 사람들. 찬성 의견은요. 그날만큼은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리고 곳곳에 신랑 신부 친인척이 있는데요. 신랑 신부 나이, 키, 직업, 이세 걱정, 속도 위반까지 정말 다양하게 흉을 보더라고요. 이럴 거면 결혼식에 왜 왔을까 싶어요. 이건 망치려고 온 겁니다. 반대 의견은요. 신랑이나 신부가 정말 나쁜 사람이면 뭐 공익적인 의미로 흉 좀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뭐 오지 말아야지. 그럼 오지 말든가. 정말 나쁜 사람 결혼식에 뭐하러 오나요? 그러니까요. 이건 약간 반대 의견이 힘이 없네요. 예. 자, 마지막 후보. 후보 4번은요. 과음. 네. 식장에서 제공해주는 술을 마음껏 먹다가 과음해버리는 사람들. 찬성 의견은요. 다른 건 남에게 큰 피해를 안 주지만 과음하고 난리치면 가뿐 싸댑니다. 네네. 과음하면 울고 흉보고 난동 피우고 다른 후보들의 행동을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결혼식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최악입니다. 그죠? 장례식장에도 마찬가지죠. 반대 의견은요.
과음해도 이거는 식장에서 난동 피우는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해결 가능하단 말은 뭐 어디 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모시고 나가는 건가요? 예. 근데 가끔 가다가 식장에서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큰일 나죠. 결혼식장에서 과음해서 난리치는 분들이 있나요? 저 웨딩 밴드 할 때 많이 봤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분들이 보통 그렇게 술을 드시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많냐면 이제 직종에 따라서 예. 이 결혼식장 우리 친구 아들이 결혼한 데에서 그 결혼식장이 거의 뭐 십몇 년 만에 동창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친구 아들 결혼식 한다 그래가지고 다 모여서 그렇죠. 오랜만에 동창들끼리 적시는 느낌. 그렇죠. 이게 주로 신랑 신부 연령대에서는 적셔봤자 나름 괜찮아 귀여워요. 예. 근데 이제 세대가 올라가고 나면 제대로 적십니다. 아하. 푹 적셔요. 거기 상당히 웨딩 밴드 하면서 제가 그 쪽이 되게 좋아요. 저쪽 테이블에 지금 데프콘 3 딱 오거든요. 그거 아니나 다를까 다음 곡 끝나면 바로 그냥 부모님 지인분들이 보통 그렇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다. 그럼 이제 한복 입은 이제 어머님 헐레벌떡 뛰어가시죠. 채팅창에 사회자가 전날 과음해서 결혼식 망친 거 본 적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그런 경우 가끔 있습니다. 뭐 사회자가 이제 신랑 친구고 그러면 같이 전날 밤에 이제 노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죠. 같은 상태가 된 경우가 있죠. 신랑도 그럼 취해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 있죠. 네. 자, A조 너무 편한 추레한 패션, 사연 있는 사람처럼 펑펑 우는 사람, 신랑 신부 흉보기, 그리고 과음. 뭐가 4강에 올라가야 될까요? 일단 저는요. 흉보기는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최악의 행동이다. 이거는 정말 선 넘는 거고 아예 오지 않는 게 낫죠. 이런 분은 흉보는 거 같은 경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도 내가 맛있다고 먹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여긴 반찬이 왜 이래? 이런 거 한마디로도 식욕이 떨어지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요런 날 온갖 것들의 흉을 보면 거의 뭐 광역기라고 할 수 있죠. 광역기. 그 테이블은 다 망한 겁니다. 그날. 그런가요? 그럼요. 아주 이거 실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랑 신부 흉보기가 가장 꼴불견인 것 같고. 그죠. 이 사람은 일단 취한 사람이나 펑펑 우는 사람보다도 신랑 신부를 축복할 마음이 없는 것. 그럼요. 예, 일단 마음이 텅 비어 있는 사람이다. 그럼요. 오히려 신랑 신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인드가 깔려 있는 분이 티가 나기 때문에. 뭐 축의금 뭐 어마어마하게 냈다. 그러면 봐줄 수도 있어요. 욕값이라는 게 있으니까. 욕값. 보통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욕값이라면 얼마 정도를 내야 그 깽값과 비슷한 건가요? 그렇죠. 뭐 우리 흉 볼 거면은 우리 삶에 돈으로 축복하고 흉을 봐라. 아하. 최소한 7자리. 그죠. 그 정도 되면 내가 뭐 그래 뭐 좀 욕해도 뭐. 유료디 쓰면 인정. 그렇죠. 돈에 내요, 돈에. 그럼요, 돈에죠. 그건 인정. 인정할 수 있죠. 맷값 내고 때려라. 그럼요. 그러면 저도 일단 저는 추레한 패션, 뭐 편하게 입은 패션은 저 개인적으로는 딱히 저도 뭐 저도 불편해요. 갈 때마다 좀 편하게 입고 가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그렇게 민폐가 될 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자리에 안 계세요. 벽에 딱 붙어 계세요. 보통 오늘 내가 지금 옷이 이런데 그러면 딱 벽에 이렇게 쫙 붙어 서 계세요. 괜찮습니다는 거. 채팅창에 벌써 가격대를 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50 냈으면 외모 지적 가능. 어디까지 알아보고 왔냐. 100이면 과거에 대한 욕 가능. 과거는 선 넘는 거고요. 그래요? 과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는 건가요? 과음인가요? 뭐가 더 꼴불견입니까? 개인적으로 우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는 게 아니다? 왜냐면 과음은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이 관중석이 분리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그리고 과음은 신랑 신부에게 폐를 끼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약간 부끄러워요. 본인에게 주로 모든 게 돌아가요. 그렇죠. 근데 이 신랑 신부나 이 예식 여기에 이제 뭔가 공격 데미지를 입히는 거는 우는 거죠. 아하. 감정선이 이상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진행하기도 힘들어요. 주연 잡기도 어렵고 주인공 잡기도 어렵고. 예, 알겠어요. 펑펑 우는 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쉽게도 일단 확정은 2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리어 천가 듣고 2부에 뵙죠. 배성재 10 Sleepy the Sensation 내가 너무 잘 들어 코만 너무 커서 코큰 큰 배차장 왕코 마른 건 너무 싫어 배뚠뚠 해가 싸 힙힙힙하게 후려친과 10 칠칠칠하게 쪼꼬미와 10 그리기도 너무 쉬워 배가 놈 배장법사 고릴라 공인중개사 합격은 프로에게 합격하자 랜드 프로 부동산 투자 성공도 프로에게 배워보자 랜드 프로 부동산 교육 1위 프로에게 배워라 랜드 프로
건강검진 결과 분석해서 질병도 예측해주고 먹는 약도 잊지 않고 챙겨주는 그런 건강관리 앱 없나? 있습니다. 금연 다이어트 같은 건강 목표부터 우리 아이 예방접종, 성장관리까지 헬피로 한 번에. 건강관리는 헬피. 우리 모두 해피. 지금 바로 다운로드. 아이들은 목소리도 생각도 다르듯이 자라나는 속도도 다릅니다. 아이들이 나답게 크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항상 곁에서 응원해주세요. 느림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 아동권리보장원,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우와, 진짜 크다. 1리터 폼 클렌징 안나울츠 리터폼. 촉촉하고 순한 폼을 1리터 가득 담았습니다.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쓰는 순한 안나울츠 폼 클렌징 리터폼. 안나울츠 리터폼. 리터폼. 다녀왔어. 애기 자는구나. 왔어? 뭐해? 채팅으로 보험 알아보고 있어. 채팅? 아기 낄까봐 맘대로 통화도 못했는데 메리츠는 채팅으로 알아볼 수 있더라고. 완전 편해. 오, 우리한테 딱이네. 보험 알아볼 때 언제 어디서나 채팅 찬스. 메리츠 채팅 상담을 검색하세요.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보험이 필요할 땐 메리츠 채팅 찬스 30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 오늘부터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었죠. 1.5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학술 행사 등은 100인 이상이 모이는 것이 금지됩니다. 또 기존 50% 이내 관중이 입장할 수 있었던 스포츠 경기는 30% 이내의 관중만 입장할 수 있고요. 종교활동 시에도 좌석수 30% 이내만 입장이 가능하고 모임이나 함께 식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학교는 기존 거리두기 1단계에서 3분의 2등교를 원칙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밀집도는 3분의 1을 꼭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기관이나 부서별로 3분의 1 수준의 재택근무 확대가 권고된다고 하네요. 건강한 노후, 행복한 미래. 대한체육회와 함께합니다. 매시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 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수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성재의 10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자 얘기, 자동차나 드라마 얘기 모두 다 할 줄 알아. 남자를 위한 남자의 방송, 그러니 여자들의 마음도 다 정보. 브라더 아재 오빠 형님 모두 다 들어봐. 남자를 위한 방송 처음이야. 남녀노소 궁금하면 들어와서 들어도 돼. SBS 배성재의 10.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배텐 월드컵 이종범 작가와 결혼식장에서 눈살 찌푸려지는 최악의 민폐 하객 월드컵 뽑아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A리그에서는 신랑 신부 흉보기가 네. 1위고요. 은근히 많아요. 2위가 이제 과음과 우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나쁘냐?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약간 좀 자웅을 겨루기가 어렵네요. 아까 전에 그 윗세대 한 세대 위쪽에 분위기를 얘기했더니 그쪽도 굉장히 또 아마겟돈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식 같은 경우는 신랑 신부 당사자들에게 뭐가 더 최악이냐. 그렇죠. 라고 따져본다면 이제 보통 술을 드시고 이제 과음을 해서 뭔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좀 더 이제 부모님 지인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죠, 맞아요. 그리고 빈도 자체가 술 드시고 실수하는 분들의 빈도가 훨씬 낮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일단 그리고 술 먹고 이렇게 실수하는 건 정말 어지간히 심하지 않는 한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는 사람은 왜 우는지도 모른 채로 계속 찝찝하게 갑니다. 그렇죠. 이 우는 거랑 감정선이 안 맞으면 사회자도 힘들고 신랑 신부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제 보통 원탁 테이블이 많으면 그 우는 사람이 시야에 들어와요. 그 테이블 전부 다 엉망진창이죠. 뭐지? 그럼 이거 위로해 주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우냐고 핀잔 주기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멀리해야 되는구나. 맞습니다. 감정선이 이상한 사람이구나. 맞습니다. 예, 분위기 굉장히 다운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이 이상한 경우 많아요. 결정이 됐군요. 네. 자, 그러면 흉보기와 우는 사람 1, 2위로 4강 진출입니다. 과음하면서 울면 더 이상하겠네요. 예. 보통 과음하면 싸우죠. 거기선. 맞아요. 과음하고 우는 경우는 술집에서나 그러지. 그렇지. 결혼식장에서 과음하고 울진 않아요. 와, 그거 진짜 아마겟돈. 라그나로크다, 라그나로크. 예. 자, 그러면 비조 대결 시작합니다.
후보 4번은요. 후보 5번은요. 네. 신랑 신부보다 더 꾸민 과한 패션입니다. 예. 올 화이트로 입고 온 분, 신부보다 화려하게 머리하신 분 등 다양한 패션. 찬성 의견은요. 주인공은 신랑 신부인데 주인공보다 멋내고 오면 눈코 시려요. 사진 찍으러 신부 댁에서 갔었는데 어떤 분이 비지가 화려하게 박힌 거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눈이 멀 뻔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신랑 신부 바로 옆에서 사진만 안 찍으면 뭐 이 정도는 커버 가능이죠. 저는 사실 그 폐알못이다 보니까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맞는 의상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좀 사회적으로 사회성 인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TPO가 예 그래가지고 여자분들이 하얀색이나 이런 밝은색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저는 이제 웨딩밴드 덕분에 알았는데 예. 남자들은 보통 큰 문제가 없는데 신부 측에서 이제 약간 예. 그 잘 유심하게 보잖아요. 남자들은 턱시도 입고 하기 오지 않는 한 민폐는 아니죠. 연미복. 그렇죠. 제비꼬리 예. 제비꼬리. 그 뭐 하얀색 턱시도라든가. 야, 근데 진짜 대단하네. 그런 게 아니라면 사실 그냥 정장은 대부분 어두운 색이고. 그죠. 은갈치를 뭐 입고 와도 그냥 신랑이 크게 신경 쓸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맞아요. 쟤는 왜 은갈치일까? 그냥 그거 끝이지. 뭐 일수 갖고 왔나? 뭐 이런 거 예. 신부 쪽은 좀 문제인데 예. 제 결혼식 날 제가 그때 지니어스 직후였어요. 예. 제 하객 중에 한 분이 이제 배우셨는데 지니어스 출연진 중에 예. 촬영에 있다가 바로 온 거예요 급하게. 근데 그게 이제 하얀색이었거든요. 여자분이. 그래서 예. 그분이 이제 오면서 어떻게든 옷을 구해가지고 겉에다가 이렇게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잘 아시는구나. 그렇군요. 고맙다야 이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결혼식장에서 가장 이제 좀 스포트라이트 봐야 되는 게 신부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예 그렇죠. 신부의 하얀 웨딩 드레스를 조금 시선 강탈하는 옷은 안 된다. 불문율이죠. 불문율. 그럼 이건요. 들러리다. 베스트맨 그 옆에 앉아 있는 사람. 예. 기본적으로 베스트맨이 아니라 이제 베스트맨이 아니라 들러리. 그렇죠. 옆에 메이드 오브 아너. 기본적으로는 베이지 톤이나 예. 약간 파스텔 톤에 화이트 옆으로 비껴가죠. 같이 화이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끔은 있어. 가끔 가다가 거의 뭐 소울메이트. 야 이건 정말 뭐 내 결혼과 네 결혼은 비슷하게 기쁜 일이다. 뭐 그 정도면은 뭐 비슷하게 가지만 신부는 일단 언터처블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들러리 계열은 검은색까지는 이상하죠. 들러리인데. 약간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옆에 친구로서 써주거나 이제 뭔가 도와준다 이러면. 약간 톤 다운된 밝은 색을 많이 입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도 사회를 많이 봤지만 네네. 들러리를 서는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드물긴 합니다. 그냥 뭐 부케 받는 친구 정도죠. 핑크색은. 글쎄요, 제가 제가 헌법재판소입니까? 아니 웨딩 밴드 하셨다며. 근데 정말 한국은 되게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결혼은.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네. 근데 가끔 보면은 엄청 차려입고 오는 경우들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 클래스가 있어요, 사실은. 네, 그 금액대에 따라서. 더군다나 아나운서 결혼식 이런데 가면. 맞네요. 메이크업도 미용실 가가지고 세게 받고 오고. 하객들까지 다. 의상도 이제 세팅해서 오는 경우들이 은근 많아요. 그래서 보면. 거의 뭐 오드쿠티로 가는 것처럼. 예, 런웨이 입장하듯이.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래도 되는 건가? 저도 잘 기준을 모르니까. 저도 위아래로 다양한 클래스를 가봤기 때문에 다양하게 알고 있죠. 네. 자 다음 후보. 다음은요 후보 6번은요 축의금을 적게 내고 일행을 다 데려오는 사람. 식사 한 끼를 제대로 할 느낌으로 축의금 낸 것보다 많이 데려와서 먹는 사람. 찬성 의견은요 축의금 3만 원 내고 가족을 다 데려와서 먹는 건 솔직히 아니죠. 결혼식이지 이게 외식은 아니잖아요. 다른 후보는 예의 문제지만 이건 돈이랑 연결된 거라 민감합니다. 반대 의견은요 성인들을 많이 데려오는 거죠. 그렇지만 뭐 아이들 한두 명 데려와서 먹는 거는 괜찮지 않나요? 요거는 이제 그 신랑 신부와 충분히 이 어느 정도 관계가 괜찮으면 아이들 정도는 문제 없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민폐 수준은 이제 정말 일가 친척 친구 다 데려오는 경우죠. 제가 이제 웨딩 밴드 하다 보면 딱 하나 좋은 게 정말 비싼 데에도 1인이니까 가요. 저는 돈을 받고 연주해주는 거니까. 그리고 밥을 줍니다. 그럼 정말 비싼 걸 하나 같이 껴가지고 먹는 거죠. 그런 데서 정말로 만약에 식권을 여러 개를 받아간다 그러면 진짜 당황해요. 신랑 신부가. 단가가 너무 안 맞거든요. 그런 경우는 상당히 이거는 선을 넘는 거죠. 약간 가족 오늘 회식하러 왔나? 그렇죠. 이런 느낌. 근데 실제로 가족들이 한 3명 4명 오면 축의금을 곱하기 2 이렇게 내요. 진짜로 그렇게 할 거면. 보통은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이제.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온 이유가 아이들을 어디 두고 맡길 데가 없는데 꼭 와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어쩔 수 없이 데려온 느낌이 더 많긴 하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말 뭐 돈이랑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상당히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보고 정말 당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바쁘잖아요. 신랑은 온통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지금 제대로 뭐 빵꾸나는 거 없나?
계속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이가 배성재라면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이 5명 데려오는 거랑 저 1명 들어가는 거랑 또 안마겟돈이죠. 손절하는 친구죠. 손절. 예. 자 다음 후보. 후보 7번은요. 결혼식 안 보고 식당으로 직행한다. 나 없어도 결혼식은 잘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식당으로 가는 사람들. 찬성 의견은요. 축하를 하러 온 건지 밥을 먹으러 온 건지 그래도 식은 보고 먹어야죠. 꼭 이런 분들이 식당 뷔페가 맛이 없네, 뭐가 부족하네 이러십니다. 먼저 가서 먹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이 밥 먹으러 갔을 땐 이미 취해 있는 경우가 있다. 반대 의견은요. 인싸 결혼식장 가면 자리 없는 경우도 많고요. 나는 있어봐야 비주얼만 망치니까 밥 먹으러 가주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이거는 생각보다 민폐 아닌데. 그런가요? 이거는 테이블 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오히려. 게임 운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차라리 이건 정말 뭐 사진을 찍어야 된다. 네. 그런 경우 아니면 누구는 식장 와 있고 누구는 가서 먹고 있고 이래도 괜찮아요. 사실. 이거는 뭐. 그러니까 결혼식에 가는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그 방송 놈들 중에서는 이제 네.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빠꼼빠꼼한 분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타이밍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시작할 때쯤 임박해서 가면 신랑 신부 딱 입장하기 전에 인사를 해요. 눈도장을 찍고 그죠. 보면은 자리가 없네. 그리고 싹 이러고 가서 화면으로 보면서 그렇죠. 먹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먹고 올 때쯤에 이제 사진 찍으러 다시 가서 찍고 오고. 이게 잘 맞으면. 그렇죠. 사진 찍으러 안 오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예. 개인적으로 이 후보 7번은 민폐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뭐 이제 시간을 맞춰서 가거나 보통 사회를 보러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은 많이 안 되지만 그죠. 어쩌다가 조금 늦게 갔는데 이제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네네. 예, 밥부터 먹고 오자. 사진 찍으러 오자. 이러면 그죠. 저도 이제 이러면서 가서 먹죠.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서. 자 마지막 후보. 후보 8번은요. 시끄럽게 떠들기. 결혼식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큰 소리를 떠들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합니다. 찬성 의견은요. 친척들을 만나서 기쁜 건 알겠지만 결혼식장이 사교 공간은 아니잖아요. 사회자 마이크 소리를 뚫고 들리는 웃음소리 때문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결혼식에 집중을 못해서 미안했습니다. 반대 의견은요. 결혼식장이 뭐 엄숙한 분위기도 아니고요. 적당히 와글와글한 분위기라 생각보다 잘 안 들립니다. 뭐 이거는 애매하네요 좀. 그렇죠. 정말 뭐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진행자 문제다. 진행자의 내공. 진행자가 확실하게 식장을 장악하면 이렇게 지방 방송이 안 나와. 이거는 이제 경기 장악력의 문제다. 그렇죠. 솔직히 뭐 이렇게 막 뭔가 세라모니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머 너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거는 과하게 재현하고 그러세요. 이 정도가 아니면 그 분위기를 모르십니다. 그냥 하하호호 정도로는 이 민폐가 아니고 방금 그 정도 돼주면 그거는 이제 상당한 민폐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진행자가 좀 장악을 해줬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 또 그 진행을 프로처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부분은 이제 친구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그렇죠. 친구들은 사실 그거 순서대로 읽는데 급급하시기 때문에. 그죠.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냥. 분위기 잡고 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약간 뭐 정말 많은 경험을 해서 사회에 좀 도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뭐 시끄럽게 떠들기 방금 그 정도 데시벨이면 이건 민폐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웅성웅성하는 거는 사회자가 뭔가 진행할 때보다 주변 선생님이 말이 길어질 때, 그죠. 말씀이 길면 좀 주변에서 약간 이제 다른 얘기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건 사실 빈도가 낮아요. 이런 경우 많이 없어요. 밥 먹을 때 정도가 되면 이제 막 달려가면서 소리를 지르지. 식당에서는 뭐 식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다들 각자 테이블 일에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자기들 리그에 너무 결혼식장이 크고 그러면 막 1,000명 정도가 앉아있는데 진행을 하면 부담돼요. 이분들한테 정도. 제가 해줄 게 없잖아요. 그죠. 예, 어차피 저는 결혼식 진행이 결국 뻔하기 때문에. 뭐 현장 중계를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B조. 과한 패션, 신랑 신부보다 더 꾸민 패션, 그다음에 축의금 적게 내고 일행 많이 데려오기, 결혼식 안 보고 식당 직행, 시끄럽게 떠들기 중에 4강 진출할 1, 2위는요? 저는 1위는 축의금 적게 내고 일행을 다 데려오는 건 1위 같아요. 본인 결혼식 때 조금 겪으셨다 안 겪으셨다? 저는 없었어요. 없었다? 저는 없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 없었어요. 없었는데 웹툰 작가들 다 많이 냈나요? 웹툰 작가들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데려올 친구들이 없습니다. 마감하다가 본인이 오는 거지. 그러네. 뭐 어시스를 다 데려오고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었는데 왕왕 봐요. 이렇게 웨딩 밴드 하다 보면 정말 딱 봐도 일가 친척 다 온 경우 보여요. 그러면 정말 신랑 신부 얼굴이 썩습니다. 이거 정말 민폐가 맞고 돈이랑 연결된 거 다 결혼식 끝나고 나면 좋았던 감정은 끝났죠. 이제 남은 건
계산입니다. 식장하고 이렇게 다 똔똔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야 되는데 그때 가서 정말 뒷목 잡아요. 이건 정말 이거 나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뭐 미경험자기 때문에 6번 뭐 그렇다면 이거는 인정해야죠. 돈이 걸렸으니까. 오늘 편하네요.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이 애매한데. 식당 직행은 사실 괜찮아요. 괜찮은 부분이죠. 네,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면 패션과 떠들기인데. 그렇죠. 패션 아닙니까? 패션이 민폐다. 예. 혼자 런웨이 하러 왔다. 여기 신랑 신부 입장 통로가 따로 있는데 그래. 내가 런웨이 하러 온 느낌. 추레한 거는 패가 아닌데 내가 돋보이겠다. 이거는 상당히 괘씸하죠. 그리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신부 댁에 가서 사진 찍었는데 네네네. 신부보다 잘 나온 거 올리는 분들 꽤 많아요. 정말 예. 나쁜 신보. 그리고 글은 엄청 축하한다는 글을 막 써놓고 막 눈물 난다고 했는데 알고 보면 신부 표정이 약간 안 좋죠. 잘못 찍힌 느낌. 뭐 눈을 감는 중이라거나. 본인이 더 잘 나온 거.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5번은 민폐네요. 맞습니다. 예. 5번으로 갈까요? 5번으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의금 적게 내고 일행 많이 데려오기와 과한 패션. 네. 4강 진출입니다. 신부 눈 감은 사진. 예. 본인 뽀샵 잘 된 거, 예. 본인한테 조명 떨어진 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아이고. 저는 신부 대기실에서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신부 뭐 후배가 결혼한다, 뭐 아는 분이 결혼한다 그래서 신부 대기실 이렇게 쓱 가서 이제 눈 인사를 해요. 그러면 오라 그래요 꼭. 사진 찍자고. 저랑 찍으면 잘 나옵니다. 유명인이라서. 유명인이라가 아니라 제가 몸뚱아리도 그렇고. 데뷔 효과. 네, 데뷔 효과가 신부가 굉장히 일단 슬림하게 나오고. 모든 사람을 스몰 사이즈로. 얼굴 굉장히 작게 나오고. 그런 효과가 있군요. 자, 그러면 4강 가보겠습니다. 네. 자, 신랑 신부 흉복이 대 신랑 신부보다 더 꾸미고 오는 패션. 아, 이거 좀 어려운데요. 쉽지 않습니다. 예. 흉복이 그러니까 청각 공격이냐 시각 공격이냐. 그러네요. 이거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는 시각 공격은 그냥 그 자체로 끝인데 이 청각 공격은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잖아요. 예.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옛날에 만나는 사람이 어땠고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재앙의 정도가 흉보기가 사실은 더 높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네네. 과한 패션을 하고 오면 네.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그 과한 패션 하고 온 사람을 깝니다. 그렇죠. 욕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 신부는 그냥 피해자처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흉보기는 정말 불필요한 정보를 찌라시처럼 뻗뜨리게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삐라. 예. 이게 사실 과거 얘기를 일단 하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키 높이가 오늘은 15cm네. 그러게. 예. 쟤 살 빼다가 실패했나 보다. 이런 거. 야, 그건 진짜 나쁜 사람들이죠. 사탄들이 왔네. 그러니까. 예. 가짜 뉴스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꽤 있고. 아니면 뭐 그냥 살 빼다가 중간에 편하게 그냥 식을 잡은 건데 뭐 속도 위반이야? 뭐 이런 데 사람도 있고 아주 악질이 많습니다. 그렇죠. 악마가 선배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네네. 뭐 지정자석제인 경우도 있지만 앉았는데 마침 이런 사람들과 앉게 되는 경우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 네네. 네. 그분들이시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약간 어색한데 그걸 깨겠다고 신랑 신부를 안주거리 삼는 경우도 있어요. 아, 정말 눈치도 없고 예. 소셜 스킬이라 그러죠. 예. 사회적인 기술도 없고 할 거라고는 그런 건 흉밖에 없는 그런 사람도 있죠. 결혼식 원탁 테이블에서 꼭 진행자가 한 명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소장농들 같이 작은 진행자들이 나오죠. 그들의 진행 능력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흉보는 쪽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왜냐면 그게 예. 웃길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피라냐들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채팅창에 성재형이 결혼하면은 신랑이 만삭이라고 하실 분이 나왔다고. 예. 신랑이 임신했대라고 하고 예. 차단해 드립니다. 자, 신랑이 배가 많이 나왔네. 선 넘네. 저는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해도 딱히 신경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부만 돋보이면 사실이면. 예. 자, 그러면 흉보기 결승인가요? 결승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토론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경험의 차이가 큰데요. 신랑 신부 흉보기 민폐하게 결승 진출입니다. 보니까 이게 결혼식 경험을 해보고 안 해보고 말고도 이 웨딩 밴드 경험 아닌데 대장님은 사회자 경험이 많잖아요. 예. 비슷할 텐데. 아니에요. 채팅창에 저보고 신랑이 먹는 속도 위반했네.
이 사람들 신랑이 나이가 많네 뭐 이런 얘기인데 다 사실이긴 하죠. 이 채팅창 이분들도 진짜 악마 중에 악마들이야.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아. 이런 분들이 전형적인 민폐 하객들. 그러니까 예, 민폐 청취자들이죠. 그러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른 4강 펑펑 우는 사람 대 돈 적게 내고 일행 많이 데려오기. 저 진짜 어렵다. 하나는 이제 멘탈 공격이고 예. 하나는 경제 공격이거든요. 어렵네요. 어떻게 대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이 좀 더 민폐 같습니까? 요즘 세상에는 저는 이제 결혼 안 해봤지만 네네. 신랑 신부들이 어쨌든 청첩장과 예산과 자리와 식사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따지는 그죠.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사회다 보면 우는 것 정도는 역시 저 우는 사람이 욕먹어요. 근데 우는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장르를 잘못하게 되면 네. 정말로 뭐 옛날에 무슨 뭐 만났던 사람인가? 뭐 이런 식의 장르로 풀리게 되면 제일 먼저 어디서 신호가 오냐면 제가 이제 앞에서 연주를 하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배경음악을 연주해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울고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곳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부모님 석입니다. 예. 부모님 석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최악입니다. 최악. 근데 부모님들 안 좋은 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도 돈. 근데 왜냐면 네. 우는 사람은 나중에 그냥 회자만 될 수 있어요. 쟤 울었대 왜 이랬대 뭐 그러고 그냥 이제 하다가 우스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추억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데 네. 왜냐면 크게 막 타격을 준 거 아니죠. 근데 약간 사람을 많이 데려와서 적게 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타격. 나중에 계속 그게 나쁘게 마음에 남을 것 같아요. 그 엑셀을 만들거든요 보통. 예. 축의금, 이름, 축의금 이렇게 인원수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요 원래. 엑셀도 만드셨어요? 다 만들어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서 줍니다. 근데 그 엑셀에 계속 그 칸이 보이죠. 그래요. 저게 맞는 거 같네요. 배성재 많이 먹었대라고 하시면 됐고. 예. 근데 저걸로 가나요? 저걸로 가시죠. 알겠습니다. 축의금 적게 내고 일행 잔뜩 데려오기 결승 진출입니다. 근데 여기 후보 중에 정말 우승 후보 하나가 없네요. 뭐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못 부르는 축가. 이게 상당하거든요. 친구인데. 네. 친구인데. 친구면 인정 아닙니까? 근데 친구도 보통 정성과 연습이 좀 보이면 아니면 웃기겠다 내가 그러면 괜찮은데 정말 이거는 광역기거든요. 심지어 그 결혼식장 직원들조차 어떡하지? 이라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네. 일단 기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은 흉보기, 기호 2번이 축의금 적게 내고 사람 많이 데려오니까 1번이나 2번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신랑 신부 흉보기 대 축의금 적게 내고 일행 다 데려오기. 그렇죠. 예, 1번 2번으로 투표해 주시고 자, 흉보기냐 사람 많이 데려오기냐. 근데 그것도 없네요 또. 신랑이 민폐일 때가 있어요. 신랑이요? 내가 축가를 불러야 된다. 나를 위해서 백밴드를 해줘라.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결혼식 사회 요청을 받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제가 반대로 요구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뭔데요? 아버님 웬만하면 그 편지 하나는 읽어주십시오. 네네네. 그 다음에 신랑 웬만하면 축가 부르십시오. 그게 눈물 포인트긴 하죠. 신랑이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네네. 잘 불러도 인정이고 못 불러도 정성이 있고 막 뭔가 신랑이 너무 예쁘다고 이렇게 포장이 돼요. 맞아. 갸륵하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 신랑이 어설프게 음악 애호가일 때입니다. 그래요? 재현 불가능한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대요. 네. 자, 광고 듣는 동안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작당 노래합시다. 노래하고 다시 합시다. 우리 배작당 노래합시다. 영원 무궁화도. 서울은 배제학당, 대전은 배제대학교. 99.9% 이부자리 99.9 항균 안심 이불이 건강한 잠자리를 알려드립니다. 진먼지 진드기 걱정 제로, 알러지 걱정 제로, 정전기 걱정 제로. 친환경 자연 소재 99.9% 항균 안심 이불. 지금 이부자리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나는 매일 언제나 자담치킨 월화수목 금토일 자담치킨 담담담담 담에도 자담치킨 담담담담 담에도 자담치킨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프리미엄 치킨. 자연 담은 자담치킨 삼성화재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은 말이지 가격 저렴해 보상 든든해 삼성화재 다이렉트 좋아요.
알러제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 전화 가입은 1600-5008.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해커스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인중개사 합격. 해커스 세무회계도 합격. 한 번에 합격. 해커스 한 번에 합격. 해커스. 기후위기의 원인 탄소를 줄이는 일상의 기술. 지금 당신이 쌓아둔 메일 중 10%만 지워보세요. 매년 이산화탄소 1톤을 줄이게 됩니다. 아, 다 지웠다. 탄소 배출 없는 태양광 에너지 기술로 한화가 함께합니다. 지속가능한 내일 한화. 베스킨라빈스 31. 집에서, 사무실에서, 공원에서, 어디에서나 아이스크림도 이젠 배달의 시대. 베라가 왔어요. 베스킨라빈스 딜리버리 서비스. 베라를 배달로. 베스킨라빈스. 상상을 뛰어넘는 공간. 티볼리 에어가 돌아왔다. 트렁크가 최대 720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맙소사 최대 1440리터까지? 정말 소형 SUV 맞아? 차급을 뛰어넘는 마이 매직 스페이스. 티볼리 에어. 지금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미세먼지 클레어. 내 차에도 클레어. 안방에도 클레어. 내 방에도 클레어. 네 방에도 클레어. 각방 쓰자 클레어. 나라의 공기청정기 클레어. 맥심 한 잔, 시 한 편.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엔 책 한 권 어떠세요? 이번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보적 커피 맥심과 함께 서서히 책과 사랑에 빠져봅니다. 지금 책 한 권과 따뜻한 맥심 한 잔 함께 할까요? 맥심 인스타그램에서 당신의 시를 들려주세요. 맥심. 배성재의 텐. 오늘은 베텐 월드컵 결혼식장 눈살찌 뿌려지는 최악의 민폐하객 월드컵이었습니다. 신랑 신부 흉보기 대 축의금 적게 내고 사람 많이 데려오기. 우승자를 발표해 주시죠. 결혼식장 눈살이 찌푸려지는 최악의 민폐하객 월드컵 대망의 1위는요 신랑 신부 흉보기가 135표, 축의금 적게 내고 사람 많이 데려오기가 225표로 축의금 적게 낸 사람입니다. 축의금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러니까요. 굉장한 문제죠 이건. 예,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는 분들이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종호 작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기의 결혼해줄래 오늘 끝곡입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